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다음 지상대로 작업을 해서 상품 등록이라는 폼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상품 등록이라는 폼이 있죠. 이 폼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어요. 본문 그럼 지금 이곳을 보고 우리가 본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본문에 브랜드명이요. 브랜드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브랜드명이라는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있죠. 이 컨트롤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하면 폼 머리글에 있는 TXT 상품 코드, TXT 상품명, 그 다음에 CMB 분류, 그리고 TXT 소비자가 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폼 머리글에 봤을 때 지금 뭐 상품 코드다, 상품명이다, 분류다, 소비자가다 해서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콤보 상자랑 텍스트 상자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컨트롤에 각각의 이제 상품 코드, 상품명, 분류 코드, 소비자가 요 4가지가 표시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곳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다, 상품명이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다 해서 얘네가 이곳에 나타나게 하고 분류명이 지금 추가로 돼 있죠. 이 축구화에 해당하는 그 분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짜잔하고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가야죠.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본문에 들어있는 이 브랜드명이라는 거 얘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이 컨트롤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이렇게 뜨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선택 유형이 우리 텍스트 상자다, 브랜드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온클릭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벤트라는 탭을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온 더블 클릭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이 끝에 얘를 먼저 선택해주고 이 끝에 이제 점점점이 나타나면 이 점점점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코드 작성기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하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뜨고요. 이곳에 보니까 브랜드명이라는 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txt 상품 코드라는 곳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코드를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txt 상품명이요. 상품명이라는 이 컨트롤에다가는 어떤 걸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명을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제 CMB 분류라는 그 컨트롤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류 코드 요거 이제 넣어달라. 그 다음에 이제 txt 소비자가 이 컨트롤에는 뭘 집어넣어라? 우리 소비자가라는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이 내용들을 각각의 이제 해당 컨트롤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 명은 지금 이곳에 문제상에 쭉쭉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제 써주면 되고 그때 이제 필드명도 지금 이곳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성 다 했으면 이제 우리가 XX로 되돌아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XX 되돌아갈 때 요 XX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속성 시트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보기요. 폼 보기로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있는 이 브랜드명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 브랜드명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분명히 분류 코드라는 거를 우리 CMB 분류에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축구하다라고 해서 지금 분류명이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됐거든요.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요 콤보 상자 있죠? 요 콤보 상자를 선택해서 보면 지금 이제 얘는 열의 개수가 2개로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지금 우리 분류 코드랑 분류명이랑 그렇게 이제 2가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바운드 열을 보니까 이제 1로 돼 있죠. 그럼 이제 분류 코드로 이제 저장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콤보 상자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열 너비를 봤을 때 0cm, 4c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류 코드는 0cm로 그렇게 열 너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 있는 그 분류명
그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그 분류명이 지금처럼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까 분류 코드를 집어넣었거든요. 분류 코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분류명이 자동으로 그렇게 뜨게 그렇게 이제 콤보 상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제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브랜드 컨트롤이 있대요. 브랜드 컨트롤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브랜드 컨트롤의 값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상품수, TX 상품수 그 컨트롤이 있대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상품수라는 텍스트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컨트롤에 해당 브랜드의 레코드의 개수, 레코드의 수를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레코드의 수를 표시할 때 dcount라는 함수를 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도메인 함수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인수, 도메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 그렇게 이제 세 가지를 써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도메인으로 사용할 게 뭐다?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브랜드라는 요 CMB 브랜드라는 요 컨트롤이 지금처럼 콤보 상자로 돼 있어요. 콤보 상자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상에 나오는 거랑 실제 이 콤보 상자에서 저장된 그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여기다가 이제 분명히 우리는 분류 코드를 집어넣는데 지금처럼 여기는 분류명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도 다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콤보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북이 들어가고요. 요 브랜드는 콤보 상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찍어주고 그때 이제 데이터에 가서 보게 되면 행 원본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곳에 보니까 이제 브랜드 코드가 앞에 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이제 브랜드 명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곳에는 브랜드 코드가 아니라 브랜드 명이 화면상에 짜잔하고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바운드열이 1로 설정돼 있죠. 바운드열이 1로 설정돼 있다. 그 얘기는 이 두 가지 값 중에 첫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브랜드 코드로 저장이 되게 하겠다. 그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브랜드 명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코드가 이제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 코드에 대한 그 상품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코드랑 지금 이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브랜드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똑같은 거 찾아서 여기다 이제 상품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서 써줘야 됩니다. 해서 콤보 상자가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운드열이 뭘로 돼 있는지 데이터는 어떻게 들어있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서 우리가 서로 값을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브랜드 CMB 브랜드라는 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 기능이 이제 수행되게 할 거죠. 그래서 지금 요 CMB 브랜드라는 거 요거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이벤트에 찾아가 주면 됩니다. 이벤트에 찾아가서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라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비포 업데이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끝에 가서 이제 점점점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 이용할 겁니다.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하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그때 이제 CMB 브랜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비포 업데이트 값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브랜드 CMB 브랜드에서 이제 선택한 그 브랜드 코드랑 똑같은 걸 찾아서 그거에 이제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 개수를 우리는 어디다 나타낼 거예요? txt 상품수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나타낼 거죠. 그래서 txt 상품수라는 컨트롤에다가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어라? 문제에서 이제 개수를 셀 때 d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그래서 dcount라고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쿼리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카운트가 붙었으니까 개수를 세달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상품들마다 이 상품 코드는 무조건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품명도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이제 분류 코드 다 가지고 있고 브랜드 코드 다 가지고 있고 소비자까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품 종합이니까 상품 코드로 우리가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이제 지정할게요. 여기서 이제 상품명이라는 필드 값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도 돼요. 분류 코드를 써도 되고 브랜드 코드를 써도 되고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상품 코드를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 값으로 개수를 세주세요. 그때 이제 도메인은 문제상에서 이제 상품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상품 종합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콤보 상자를 확인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바운드열이 1로 돼 있었어요. 그 바운드열 1이 우리 브랜드 코드가 저장되게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CMB 브랜드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개수를 알아서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요거 되나 안 되나 확인 한 번만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 액세스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좀 시키자고요. 폼 실행시켜서 여기서 이제 브랜드 중에서 런앤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선택했더니 상품의 개수가 60개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해 볼게요. 선택했더니 얘는 총 25개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거 이제 또 선택을 해보면 18개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변경시킬 때마다 지금처럼 각각의 이제 상품 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다시 좀 되돌아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고요. 자, 우리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품 코드로 했죠. 만약에 이거 상품명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상품명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액세스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키고 이제 폼도 실행시키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런앤펀이라는 거 첫 번째 거 선택했더니 똑같이 60개 하고 나오죠. 두 번째 거 선택해도 25개 나오고요. 세 번째 거 이제 선택했더니 18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우리가 그냥 개수를 세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상품명을 써도 되고 상품 코드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 조건 쓸 때 브랜드 코드랑 비교한 거 왜 이렇게 비교했는지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수가 만약에 100개 이상이면 상이다. 만약에 50개 이상이면 중이다. 50개 미만이면 하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도, txt 인지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상, 중, 하 이거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명령으로 써야 되는 게 select case문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엑섹스를 잠깐 보자고요. 자, 엑섹스로 되돌아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얘를 이제 브랜드를 우리가 선택을 했더니 상품의 개수가 18개래요. 그러면 이 뒤에 보니까 이제 브랜드 인지도하고 여기 이제 텍스트 상자가 하나 있죠.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지금은 18개니까 하가 이제 표시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 선택하게 되면 상품의 개수가 60개가 나오니까 그때 이 텍스트 상자에 이제 중이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네 번째 거 이제 선택해 볼게요. 네 번째 거 선택했더니 상품의 개수가 213개 하고 나왔죠. 그러면 100개 이상이니까 이 컨트롤에 상이라는 글자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셀렉트 케이스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우리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식을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셀렉트 하고 써주면 돼요. 셀렉트 케이스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는 어떤 거에 따라서 이제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상품의 개수가 100개 이상이냐, 50개 이상이냐, 50개 미만이냐, 그거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의 수를 가지고 할 건데, 그때 우리 이 컨트롤을 봤을 때, 이 컨트롤에 이제 개수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가지고 이제 100개 이상이야, 50개 이상이야, 50개 미만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때 이 컨트롤을 찍어서 이름을 확인해 봤더니 txt 상품수의 이제 상품 개수가 그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xt 상품수라는 그 컨트롤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거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case라고 써주고 is라고 써주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 txt 상품수의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100 이상이냐 100 이상이면 어떻게 해라? 우리 txt 인지도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상이라고 글씨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 이즈하고 요거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또 똑같이 이제 우리가 조건하고 이런 것들만 바꿔주면 되니까 요거 이제 붙여넣기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붙여넣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몇 개 이상인지 물어보면 돼요. 50개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중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50개 미만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50개 미만일 때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하라고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렉트 케이스면 다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end select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셀렉트 구문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해서 지금 셀렉트 케이스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죠. 우리 txt 상품수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케이스마다 비교를 해라. 그때 이제 100 이상이면 txt 인지도에다가 상이라고 출력해달라. 50 이상이냐? 50 이상이면 txt 인지도에다가 중이라고 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50개 미만이냐? 50개 미만이면 txt 인지도에다가 하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 이즈 50 미만이라고 썼죠. 이거는 100 이상이 아니래요. 5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50 미만이라는 얘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 else라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이 조건도 만족 못하고 이 조건도 만족 못하면 무조건 여기 거 이제 실행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 못했다. 그 얘기는 일단은 100 이상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보다 작은 값이 이제 입력됐다. 그 얘기고, 이 조건에 만족 못했을 때 이제 밑으로 와서 50 이상이야? 물어봤어요. 50 이상인지 물어봤는데 50 이상도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이제 값은 50 미만이니까 지금처럼 케이스 else라고 쓰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썼듯이 케이스 is 작다 50 그렇게 이제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XX로 되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폼 실행시키자고요. 폼 실행시켜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상품 수가 60개래요. 그때 중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거 이제 선택했더니 25개래요. 25개는 이제 하라고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했더니 213개래요. 그때는 이제 상이라고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다 풀었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인쇄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인쇄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인쇄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이 수행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 목록이라는 그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목록이라는 폼에 보게 되면 CMB 브랜드가 있대요. CMB 브랜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CMB 브랜드의 브랜드명과 동일한 그 내용만 보고서에 상품 목록이라는 이 보고서에 나타나게 해라.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브랜드명이랑 CMB 브랜드랑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브랜드라는 이 콤보 상자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브랜드명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뭐가 저장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죠. 해서 할 때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좀 들어가자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이 콤보 상자를 선택해 놓고 우리 데이터에 보게 되면 이 콤보 상자에는 브랜드 코드랑 그 다음에 브랜드명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그렇게 원래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운드 열을 봤을 때 1로 돼 있어요. 바운드 열이 1이다. 그 얘기는 첫 번째 열에 있는 이 브랜드 코드로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돼 있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했을 때 열 너비를 보니까 이제 0cm, 2cm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코드가 이제 0cm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명이 2cm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곳에서 뭔가 콤보 상자에 뭔가 값을 선택을 했을 때 바운드열이 1이기 때문에 이 콤보 상자에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이 되더라. 근데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이 콤보 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명이랑 이 브랜드명이라는 그 곳의 값이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가 두 개 열로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브랜드 코드가 됐든 브랜드명이 됐든 이런 것들을 꺼내 올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컬럼이라는 거는 0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브랜드 코드다 그러면 이제 컬럼을 우리가 0으로 지정하게 되면 브랜드 코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컬럼을 1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브랜드 명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개의 값 중에 이제 0번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브랜드 코드를 가지고 올 때는 컬럼은 0이다. 브랜드 명을 가지고 올 때는 이제 컬럼이 1이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이 브랜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브랜드 명 꺼내오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명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이 상품 목록 보고서에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컬럼을 몇 번으로 쓴다? 1번으로 써야지 이 브랜드 명이 나타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지금 문제는 이 인쇄라는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추, 인쇄라는 단추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요. 이벤트로 이동한 다음에 온 클릭하고 여기 있죠.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작성기를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요걸로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인쇄 클릭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만 쭉쭉쭉 작성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 인쇄 단추를 클릭했을 때 상품 목록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열 거니까 이제 오픈 리포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리포트라고 이렇게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고서의 이름을 써주면 돼요. 그때 보고서 이름은 상품 목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이걸 열어달라. 이걸 열긴 여는데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찍어줄 수 있는 게 보기 형식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액비유, 프리비유 하고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써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작은 글씨로 진하게 돼 있죠. 필터 네임 써라. 문제에서 어떤 필터를 써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필터는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다 쓸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이제 where라고 돼 있죠. 그럼 조건 써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명이요. 브랜드 명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똑같은 걸 찾긴 찾는데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랑 우리 CMB 우리 브랜드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에 컬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컬럼은 1이다. 첫 번째 1번 열이죠. 첫 번째가 아니라 1번 열 그럼 이제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컬럼 번호는 무조건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0이라고 쓰게 되면 첫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올 거고 내가 지금 1이라고 쓰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던 그 브랜드 명을 이제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얘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랑 이곳의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아까 브랜드명을 봤을 때 브랜드명은 전부 다 이제 문자로 돼 있었죠. 문자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헛다운표 쌍따옴표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헛다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끝이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지금 요거 쓰는 거 컬럼하고 1 쓰는 거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명에는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할 때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들을 분리하고 연결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XX로 되돌아가줄게요. XX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폼 실행 좀 시키자고요. 실행시켜서 여기서 이제 우리 브랜드를 런앤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나서 우리 인쇄요. 인쇄 버튼에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상품 목록이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뜨고 이곳에 보니까 브랜드가 런앤펀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던 요 데이터 요거 이제 선택해 볼게요. 요거 선택하고 나서 또 인쇄요. 인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떴는데 그때 브랜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선택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분류 추가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분류 추가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분류 추가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을 실행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로드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에 분류 코드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위치하도록 할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폼을 실행시킬 때 폼을 열 때 이제 오픈 폼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우리가 열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로드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분류 코드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특정 레코드를 찾아갈 때 우리가 고투 레코드라는 거, 요 이제 메서드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류 코드라는 그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를 위치를 시키려면 우리가 이제 set 포커스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이게 뭔지 좀 일단 보자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분류 추가라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있죠. 얘가 이제 짜잔 하고 이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실행이 됐을 때 이 분류 코드가 선택이 돼 있죠. 첫 번째 레코드가 선택이 돼 있는데 이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짜잔 하고 이제 로드가 되면 이 폼이 로드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에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 레코드 그러면 지금 아래쪽을 봤을 때 우리 총 48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 그러면 48번째 그 레코드가 되겠죠. 이 레코드로 찾아오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분류 코드 컨트롤에 포커스를 위치시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set 포커스라는 걸로 이 분류 코드가 여기서 48번째 그 데이터의 이 분류 코드가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go to record라는 거 요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서로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 그때 지금처럼 이제 첫 번째 레코드로 이동해라 그러면 egg first라고 써주면 되고요. 마지막 레코드로 이제 이동시켜라 그러면 egg last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음 레코드는 egg next 그리고 이전 레코드로 이동해라 그러면 이제 egg previous 하고 요거 이제 써주면 되고요. 특정 레코드로 찾아가라 그러면 이제 egg go to 하고 써주면 되고 새 레코드로 이동해라 그러면 egg new record 하고 요 약자 이제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 분류 등록이라는 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품 등록이라는 이 폼에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들어갔고요. 우리가 이제 분류 추가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분류 추가라는 거 선택해주고 이벤트에서 이제 온 클릭에서 점점점 눌러주면 되겠죠. 점점점 눌러주게 되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뜨죠.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면서 CMD 분류 추가 클릭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분류 추가라는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일단 분류 등록이라는 폼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이 분류 등록이 짜잔하고 열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폼을 열 거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폼을 열 거니까 이제 오픈 폼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픈 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어떤 폼을 열어라? 우리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을 열어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까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뭐가 될 때? 로드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에 분류 코드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위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로드가 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찍어주고 우리가 코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XX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분류 등록이라는 폼 있죠? 이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눈금자와 눈금자가 있는 곳 있죠? 이곳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폼 자체가 선택되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벤트에 찾아가게 되면 온 로드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폼이 로드가 될 때 어떻게 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점점점 똑같이 또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폼 로드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제 분류 등록이라는 폼을 우리가 선택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제목 표시를 보면 분류 등록 폼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이 폼이 뭐가 될 때 로드가 될 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제 코드를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로드가 될 때 이 폼의 가장 마지막 레코드로 일단은 이동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써주냐?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똑같이 우리가 docmd하고 써주면 돼요. docmd라고 쓰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특정 레코드로 이제 이동할 때 goto 레코드라는 이 메서드를 이제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goto 레코드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폼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가라 라고 해서 add data form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폼 이름을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분류 등록이요. 분류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는데 그 폼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동시켜라. add last에서 우리 마지막 데이터로 이제 이동시켜 주세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쓴 게 우리 분류 등록이라는 폼이 로드가 될 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로 이동을 해라. 거기까지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분류 코드라는 그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제 위치하도록 우리가 이제 set focus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코드를 또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분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다가 우리 set focus하고 해당 컨트롤로 이제 포커스를 옮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줄만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XX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일단 분류 등록이라는 폼은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예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상품 등록이라는 걸 이제 실행 좀 시키자고요. 실행시켜서 여기서 이제 분류 추가 한번 눌러보자고요. 분류 추가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실행이 됐고요. 그때 분류 코드에 포커스가 지금처럼 이동이 되어 있죠. 그때 가장 마지막 레코드의 분류 코드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시키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아래쪽을 보니까 48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몇 번째 위치에 있다? 48번째 그 데이터에 분류 코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또 4번 문제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류 추가 단추에서 이거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폼을 실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줄 써줬죠. 그리고 분류 등록이라는 이 폼이 로드가 될 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따로 찾아 들어갔죠. 찾아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goto record라는 거 그리고 set focus라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마지막 지상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줬습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가 여기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폼 머리글에서 입력한 그랬어요. 폼 머리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서 입력한 그 상품 코드 그리고 상품명 그리고 이제 브랜드 코드는 지금 이 콤보 상자에 저장이 돼 있죠. 바운드율이 아까 1이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일 때는 이제 브랜드 명이 보이지만 브랜드 코드가 이 콤보 상자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이제 브랜드 코드 그리고 이제 분류 코드요. 분류 코드도 이 분류라는 콤보 상자에서 분류 코드가 이제 저장되게 그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요. 그럼 소비자가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거를 이제 상품 2라는 그 테이블에다가 추가시켜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이 폼 자체가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뭐 브랜드다 이제 상품 코드다 상품명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제 새로운 값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을 했을 때 그 내가 여기다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가 이제 상품 2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추가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리커리라는 요 메시지를 호출을 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것 그랬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 이제 새로운 그 정보를 이제 써놓고 등록 버튼 누르게 되면 그 데이터는 이제 상품 2라는 이 테이블에 추가가 될 텐데 그 추가된 데이터도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그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벤트에 찾아가서 온클릭이라는 거 여기서 이제 점점점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CMD 등록 클릭하고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코드를 쭉쭉쭉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추가를 시킬 때 우리가 insert into value라는 그 이제 SQL 명령어를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docmd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SQL문을 이제 쓸 거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run SQ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insert into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insert 한 칸 띄고 into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테이블에 추가시킬 거예요? 우리는 상품 언더바 2라는 이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시키겠다. 그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필드명은 지금 문제상에 나왔죠. 이 필드명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상품 코드다 하고 써주면 되죠. 상품 코드 컴마 그 다음에 상품명 컴마 그 다음에 우리가 브랜드 코드 하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분류 코드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작가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품 테이블에 이 각각의 필드에다가 값을 이제 추가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밸류요. 그때 이제 밸류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그 데이터는 우리가 XX를 잠깐 보자고요. XX를 해봤을 때 우리 상품 코드는 이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 찍어보니까 TX 상품 코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져갈게 우리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를 찍어보면 TX 상품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코드요. 브랜드 코드는 우리가 이 브랜드 요 콤보 상자에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CMB 브랜드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코드라는 거는 지금 이 분류라는 콤보 상자에 또 들어있죠. 얘를 찍어보니까 CMB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작가는 지금 이 컨트롤에 들어있죠. 이 컨트롤의 이름이 TX 소비작가요. 그래서 이 각각의 컨트롤들에 입력된 그 데이터를 상품2라는 그 테이블에 추가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서 이제 밸류라는 거 그거 이제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컨트롤 명이요. 우리 상품 코드는 아까 봤을 때 txt 상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은 우리 txt 상품명 그 컨트롤에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이 브랜드 코드요. 이 브랜드 코드는 아까 콤보 상자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CMB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브랜드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류 코드는 우리 CMB 분류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CMB 분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소비작가는 TXT 우리 소비작가 이 컨트롤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이제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창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그래도 이거 한 줄에 다 안 보이네요. 다 안 보이니까 요 프로젝트 탐색기 있죠?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자, 요렇게요. 요렇게 조절해주고 얘 좀 잘 보이게 끝까지 보이게 요렇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품2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런 필드들이 있다. 이런 필드들의 값을 insert into 추가시켜라. 그때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요? 우리 첫 번째 게 상품 코드니까 그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 컨트롤, 그 다음에 상품명이니까 그 컨트롤, 그 다음에 브랜드 코드니까 브랜드 코드가 들어있는 그 컨트롤, 그 다음에 분류 코드니까 분류 코드가 들어있는 그 컨트롤이요. 그리고 소비작가가 들어있는 그 컨트롤이요. 해서 이것들의 서로 순서를 맞춰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쭉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지상 다 한 거고요. 두 번째 지상이 리커리라는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포맷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미점 리커리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다 썼어요. 이러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X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폼 실행시키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뭔가가 써져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면 1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예 버튼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니까 추가 커리의 레코드를 모두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요. 왜 이렇게 뜨냐? 지금 얘가 뜨는 이유가 자, 일단은 여기서 종료 버튼 누르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게 오류 코드가 뜨는 게 우리 상품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죠. 그때 상품 코드가 얘랑 똑같은 게 있잖아요.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상품 코드를 봤을 때 여기 보니까 070013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12번이다. 그 다음에 11번이다. 10번이다. 9번이다. 8번, 7번, 6번 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그 상품 코드를 보니까 지금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3번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품 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16번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이제 상품명은 이제 양말이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류 한번 찍어보자고요. 분류 찍어서 여기 축구화로 돼 있죠. 축구화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얘랑 비슷한 게 양말 축구하고 돼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그때 소비자가는 1,000원이다. 그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그냥 요걸로 이제 첫 번째 거 런앤펀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요. 등록 버튼 눌렀더니 1횡을 추가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얘 한번 눌러볼게요. 얘를 눌렀더니 추가가 됐어요. 제가 지금 방금 여기서 입력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짜잔 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상품 2라는 이 테이블 있죠.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보자고요. 더블 클릭해서 맨 밑으로 이제 내려갈게요. 맨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곳에 제가 지금 방금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추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고 등록 버튼 눌렀을 때 우리는 상품 2라는 그 테이블에 추가가 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가가 된 거고 그 추가된 그 데이터를 리커리라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게 이곳에 짜잔하고 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요 상품 2라는 요 테이블은 닫을게요. 닫기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삭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삭제라는 버튼이 여기 있죠. 얘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뭔가가 이제 수행되게 하래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상품 2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있는데 그 상품 코드, 상품 2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상품 코드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 코드 컨트롤이요. 우리 상품 코드라는 컨트롤이 지금 여기 있죠. 그 컨트롤 이름이 txt 상품 코드요. 그 각각 이제 동일한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리고 리커리라는 요구 메서드를 호출해서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그럼 삭제된 거를 이곳에다가 이제 갱신을 하라는 그 얘기죠. 그때 때는 우리가 상품 2라는 이 컨트롤에 우리 상품 코드가 들어있는데 지금 우리 상품 코드라는 이 필드의 값이랑 우리 txt 상품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할 때 우리가 delete 그 명령어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얘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주려면 이곳에 들어있는 이 상품 코드가 문자인지 숫자인지 확인부터 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상품 2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얘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했더니 지금 여기 상품 코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짧은 텍스트로 돼 있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상품 코드가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다? 문자로 돼 있더라. 자, 그럼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이 테이블은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폼도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이 삭제라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이 버튼을 이제 선택해주고 온클릭에 가서 점점점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닫기 클릭하고 떴죠.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특정 레코드를 이제 삭제를 할 때 delete from where이라는 그 SQL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docmd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run SQL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delete 그 구절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delete라고 써주고 자, 한 행을 다 지워라. 모든 데이터를 다 지워라. 지우긴 지우는데 어디로부터? from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 이제 테이블 이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상품 언더바 2라는 이 테이블에서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해서 where이라고 써주고 조건이요. 이 상품 2라는 컨트롤을 보게 되면 우리 상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죠. 그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txt 상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서 전부 다 이제 삭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원래 상품 코드 얘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여기에는 이제 문자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들을 이제 분리시켜서 따옴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docmd를 이용한 run SQL문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분리하지 않아도 돼요. 해서 지금은 그냥 이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보면 리커리라는 이 메서드 호출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mi.requery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mi.requery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써주기만 하면 끝이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XX로 되돌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켜 놓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요거 입력했던 게 지금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삭제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삭제요. 삭제 눌렀더니 지정된 테이블에서 1행을 삭제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렀더니 삭제가 됐어요. 아까 맨 위에 있던 거 제가 아까 입력했던 게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상품 투라뉴 이 테이블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데이터를 보니까 제가 입력한 게 원래 있었는데 맨 밑에 이제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삭제가 전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6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7번 문제요. 7번 문제 보니까 이제 상품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지금 상품 등록 폼이 열려있죠. 여기서 이제 상품명 컨트롤이 있대요. 상품명 컨트롤이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 들어있습니다. 자, 이곳에 포커스가 옮겨가는 경우에 현재 상품의 브랜드명을 풍선 도움말로 나타내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상품명 컨트롤에 컨트롤 팁 텍스트라는 이 속성에 해당하는 그 브랜드명을 설정해라. 그리고 특정 레코드를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를 시키면 이제 화면과 같이 브랜드명이 이제 풍선 도움말로 나타나는지 확인할 것.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상품명에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놨죠. 커서가 지금 여기 뒤에 있죠.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브랜드명이 이렇게 풍선 도움말로 이렇게 이제 뜨게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가 포커스라는 이 이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상품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벤트에서 온갓 포커스라는 그 이벤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점점점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서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품명이라는 거에 가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코드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코드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상품명이죠. 그래서 여기다 상품명이라고 써주고 문제에서 이제 컨트롤 팁 텍스트를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컨트롤 팁 텍스트하고 이렇게 이제 속성 이름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명을 넣어달라.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 줄이 끝이에요. 끝.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ASX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ASX로 되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폼을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실행시킨 다음에 상품명 에어7777이라고 써져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풍선 도움말이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 밑에 것도 클릭했더니 또 똑같이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7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이 열리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상에 하나밖에 없죠. 조회라는 단추가 있대요. 이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탭 정지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탭 정지 속성 그거 이제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탭 정지가 안 되게 하려면 탭 정지 그 속성을 아니오로 이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지금 제 거는 여기 커서가 있죠. 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브랜드로 이동이 돼요. 또 탭을 누르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로 이제 이동이 되고요. 탭을 누르게 되면 상품 코드, 탭 누르면 분류, 탭 누르면 상품명, 탭 누르면 이제 소비자가, 탭 누르면 이제 조회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때 이제 조회로 이동이 안 되게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 얘는 폼이 열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컨트롤을 이제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우리가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여기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선택하게 되면 우리 속성 시상이 선택 유형이 폼으로 그렇게 바뀌죠. 그때 이제 이벤트요.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폼이 열리면 오픈이라고 써져 있죠. 해서 여기서 이제 온 오픈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온 오픈 이벤트 이곳에 찾아가서 점점점이요. 그래서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땅 눌러주면 되겠죠.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폼이 오픈해서 폼이 열렸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여기다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CMD 조회라는 거요. CMD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우리가 탭 정지가 안 되게 하는 게 탭 스탑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탭이라고 써주고 스탑이라고 이렇게 속성 이름 써주면 됩니다. 이거의 속성 값을 우리가 이제 false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만 해주면 끝이에요. 되게 쉽죠? 이런 속성을 이용하는 거는 true가 됐든 false가 됐든 대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폼 보기로 이제 실행시키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상품수에다 커서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탭 누르면 브랜드로 가죠. 탭 누르면 이제 브랜드 인지도로 가고요. 탭 누르면 상품 코드, 탭 누르면 양말, 탭 누르면 이제 분류, 탭 누르면 이제 상품명, 탭 누르면 소비자가, 탭 누르면 이제 원래 아까는 조회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보기로 이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조회 쪽으로는 간다 안 간다? 안 가더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8번까지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 상품 등록이라는 이 폼은 닫아버릴게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문제 싹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은 시험에 이제 실제로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을 때 이거랑 똑같은 유사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해서 제품별 조회라는 폼이 있대요. 이 폼을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제품별 조회라는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별 조회라는 폼이 활성화가 되면 그랬습니다. 지금 이 폼이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txt 제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 코드라고 제목 써져 있고 여기도 제목이 제품 코드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컨트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이따가 이제 txt 제품 코드가 진짜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크기가 12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우리 폼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간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 코드다 있죠?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위에 거 먼저요. 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이 컨트롤의 이름은 뭐다? txt 조회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이제 얘 찍어 보니까 txt 제품 코드하고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우리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하고 그때 글꼴 크기를 12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언제 해라? 폼이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작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곳을 이제 클릭 한번 해주면 지금처럼 속성 시드 창이 선택 유형이 이제 폼으로 바뀌죠? 그때 이제 이벤트요. 이벤트에 가서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on activate 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여기서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폼 activate 하고 폼이 활성화됐을 때 어떻게 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컨트롤 이름이요. txt 우리 제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 set 포커스에서 포커스를 이동시켜 달라. 그리고 이 txt 제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인데 그 컨트롤에 글꼴 크기를 이제 12포인트로 변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폰트 사이즈요. 폰트 사이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폰트 사이즈는 얼마다? 12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xx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켜 보니까 지금 이곳에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자 아무거나 한번 써보자고요. 글자를 썼더니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크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 보니까 글꼴 크기가 12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보게 되면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어떻게 쓸 때 클릭을 했을 때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보기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라는 이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나서 이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매크로를 이제 만드냐?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을 실행하게 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이제 생성을 할 때 이 폼이 이제 열리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은 제품별 조회라는 폼에 txt 제품 코드에 입력한 그 글자를 포함하는 그 제품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게 하래요. 지금 여기다 이제 제품 코드를 짜잔 하고 쓰고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제 보기라는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그때 여기다 쓴 이 제품 코드랑 우리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그 제품 코드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폼 좀 보자고요.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더블 클릭이요. 이곳에 봤더니 제품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D1이다, D1이다, D3다, D4다 하고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아니라 아래쪽에 쭉쭉 내려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3이라고 썼다. 그러면 3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4를 썼다. 그럼 4를 포함하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이곳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고 나서 이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자, 매크로 만들게요. 자,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1 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보기라는 매크로를 이제 만들 때 일단은 납품 내역이라는 이 폼이 실행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럼 이제 폼을 열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폼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폼 이름 어떤 폼을 열 거냐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납품 내역 입력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 폼을 열어라. 열 때 이제 보기 형식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기 형식 폼으로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where 조건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작성기 얘가 있죠.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지금 우리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우리 제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제품 코드라는 필드요. 제품 코드라는 필드가 있다. 필드 이름이니까 지금처럼 대괄호를 묶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거 찾아라.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에 txt 제품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섹션 08 문제 요거 풀고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더하기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을 실행시켜놨죠. 실행시켜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폼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로드된 폼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별 조회하고 뜨죠. 그럼 얘를 이제 찍어보게 되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요? txt 제품 코드요. 그래서 txt 제품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에 txt 제품 코드랑 우리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제품 코드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지금처럼 똑같은 거 찾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쓰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 txt 제품 코드에 입력한 그 글자를 포함하는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뒤로 우리가 이제 별표를 붙여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때 이 별표는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컨트롤이랑 이 별표랑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별표도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별표 이렇게 써주고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줘야 되겠죠. 지금 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능 문자를 썼을 때 우리가 요 부등호 대신 뭘 쓴다 그랬어요? 라이크 현선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라이크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이제 포함된 거 찾아라. 뒤에도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 다 작성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고요. 그때 어떤 매크로 만들어라? 보기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이제 보기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보기라는 매크로가 여기 생겼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복이라는 매크로를 이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 단추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벤트로 찾아간 다음에 온 클릭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 열면 돼요. 점점점이 아니라 매크로를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목록 상자 찍어서 우리가 만든 그 매크로 복이라는 매크로 있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 복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요거 이제 땅 하고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제품 코드에다가 제 3이라고 쓸게요. 3이라고 쓰고 그리고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제품 코드에 3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별 조회라는 이 폼에 다시 들어가서 제품 코드에다가 제가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쓰고 납품 내역 입력이라고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1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 폼 닫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복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복이라는 단추가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때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열긴 여는데 그때 이제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txt 제품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우리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에 제품명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값이 동일한 내용만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매크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 2번 문제 풀었을 때 우리 매크로를 했잖아요. 그 문제랑 지금 3번 문제랑 비교 한 번만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번 문제가 있을 때 2번 문제에서는 복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라 그랬고요. 3번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하도록 그냥 매크로 함수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차이점이 되게 커요. 얘는 우리가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복이라는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단추 납품 내역 입력이라는 이 단추랑 이 매크로랑 연결만 시켜줬잖아요. 근데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복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매크로 함수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이라는 단추를 눌렀을 때 매크로를 먼저 만들고 이 복이라는 단추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매크로 이름이 나왔을 때 복이라는 매크로를 생성해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나왔을 때 매크로를 먼저 만드는 거고요. 얘는 그냥 바로 작성하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3번 문제 요거 이제 어떻게 푸나 보세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복귀 들어가서 우리 복이라는 요 단추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온 클릭에 들어가서 여기서 점점점이요. 점점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코드 작성기만 있는 게 아니죠. 매크로 작성기도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매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2번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메뉴 만들기에 들어가서 매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추랑 이제 연결을 시켜줬는데 얘는 이 단추에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하고 온클릭해서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매크로 작성기로 이제 만들어 줄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들어가는 게 완전히 다르죠. 다르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매크로 작성기 선택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작성할 수 있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고서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보고서 이름은 제품별 납품 현황이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 이름 제품별 납품 현황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요 보기 형식을 우리가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조건이 붙었으니까 외열 조건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작성기 선택해 주고요. ETX 제품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제품명 여기다 이제 제품명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는 필드명이니까 지금 이 필드는 누구 거다? 이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에 제품명이라는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똑같은 거 찾아라.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맷
제품별 조회라는 그 폼에 txt 제품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섹션 08 문제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폼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폼 선택해주고요. 우리 폼을 지금 열어놨죠. 열어놨으니까 로드된 폼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품별 조회하고 이렇게 뜨죠. 뜨면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 txt 제품명이요. txt 제품명이 지금 이곳에 있네요. 얘 이제 더블 클릭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 이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좀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얘 지울게요. 컨트롤명 지우고 우리가 이제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폼즈 하고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폼즈라고 써주고 대괄호 닫고 이제 느낌표 하나 찍어주고요. 느낌표를 찍게 되면 이제 폼들이 쭉쭉 뜨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제품별 조회라는 이 폼이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폼 이름 쭉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컨트롤 명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또 느낌표로 구분해 써야 돼요. 그래서 느낌표 하나만 땅 하고 찍게 되면 자동으로 이 폼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텍스트 제품명이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 명이 또 대괄호로 묶여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작성이 됐죠. 그럼 이제 작성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X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원래 폼을 끄게 되면은 매크로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매크로 만들기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그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예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지금 온 클릭에 보게 되면 포함된 매크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시키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 컨덴서로 돼 있죠. 컨덴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기 버튼 요거 한번 눌러보자고요. 보기 버튼 눌렀더니 지금 제품명이 컨덴서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짜잔하고 열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별 납품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열렸다. 그럼 이제 문제 맞게 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닫아버리고요. 지금 요 3번 문제처럼 매크로 함수를 구현해라. 이렇게 이제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조금 달랐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폼에 보게 되면 종료 단추가 있대요. 종료 단추가 지금 이 아래쪽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타임 함수를 사용해서 현재 시간을 표시할 것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단추를 클릭했을 때만 폼을 종료시켜라 그렇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니오라는 이 단추가 선택돼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림 같은 메시지 상자로 표시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폼에서 종료라는 이 단추를 짜잔하고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우래요. 띄우는데 그때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종료할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뜨게 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제 구해주면 되고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종료할까요? 요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예 아니요 두 개 버튼이 있습니다. 예라는 단추를 클릭했을 때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폼이 종료되게 하고 만약에 아니요가 선택이 됐다 그럼 이제 폼을 종료하지 말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단추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봤을 때 요 위에 타이틀이 있다 없다 제목은 없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 그 사용법 좀 보자고요. 우리 메시지 박스 기본 형식이 지금 좀 이렇게 생겼죠. 메시지 박스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메시지 앞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쓰는데 그때 요 내용이 나타나게 메시지 부분에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 그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타이틀이요 제목이요. 제목이 지금처럼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쓰면 기본 제목이 짜잔하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어있으면 우리가 쌍따옴표로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니오 단추가 이제 표시가 되게 선택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버튼이 이제 버튼 1번이고요. 뒤에 있는 버튼이 버튼 2번이에요. 그때 이제 버튼 2번이 선택되게 우리가 버튼의 종류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폼 먼저 일단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우리가 종료라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종료 단추 선택해주고 이벤트에서 이제 온 클릭
여기서 이제 점점점 찍어서 우리가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CMD 종료 클릭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코드만 쭉쭉 작성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띄울 건데 그때 얘를 선택했을 때만 종료가 되게 하래요. 그리고 아니오를 선택하면 폼이 종료 안 되게 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사용자가 yes를 클릭했는지 no를 클릭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뭘 클릭했는지 어떤 거를 클릭했는지 그 값을 이제 저장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뭐를 선택하든 그 값, 선택한 그 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이제 하나 쓸 건데 그때 이제 변수를 쓸 때 우리가 변수를 먼저 하고 변수를 사용해야 돼요. 해서 그때 이제 A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내가 여기다 B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 이제 C라고 써도 돼요. 이런 변수명은 문제상에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냥 AA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AA라는 변수를 쓰겠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AA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뭘 집어넣냐? 사용자가 이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그 값을 AA라는 변수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줄 거예요.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하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제 현재 시간이 표시되게 할 거니까 문제에서 타임이라는 함수 쓰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 타임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현재 시간이 짜잔하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간만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뒤에다가 종료할까요? 그 글자도 이제 이어서 출력이 되게 해줘야죠. 해서 M% 열어주고 그리고 쌍따옴표 열어주고 한 칸 띄어야 돼요. 한 칸 띄고 그리고 종료할까요? 하고 이렇게 이제 물음표까지 이렇게 찍어줘야죠. 여기서 지금 사이띄기 한 칸 했어요. 왜? 지금 보니까 앞에 시간이 표시가 되고 중간에 한 칸 띄고 그리고 종료할까요?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띄기까지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메시지 다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뒤에서 이제 버튼의 종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버튼의 종류는 예, 아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VB, yes, no요. yes, no 하고 요 버튼 두 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버튼을 표시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가 선택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니오 단추가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는데 그때는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표시해주고요. 그때 이제 VB라고 쓰고 그리고 만약에 얘 버튼이 기본적으로 선택되게 해라. 그럼 우리가 디폴트 버튼 1 그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아니오 버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되게 하려면 VB 디폴트 버튼 2번 그래서 VB 디폴트 하고 이렇게 써주고 버튼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 써주면 되죠. 타이틀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쌍따옴표 땅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이 메시지 박스에서 yes, no 버튼하고 두 가지 버튼인데 사용자가 yes를 눌렀다. 그러면 그 yes라는 값이 AA라는 이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될 거고요. 아니오를 눌렀다. 그럼 no라는 값이 AA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자가 yes를 선택했냐, no를 선택했냐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때 우리가 if문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AA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그 값이 VB yes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만약에 VB yes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얘라는 버튼을 이제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폼을 종료되게 우리가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close하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닫아라. 그러면 현재 이제 폼이 실행돼 있을 테니까 현재 폼을 닫아라. 그런 뜻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end if하고 if만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 코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꼭 외우고 지나가세요. 자,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XX로 되돌아가고 우리 폼 실행이요. 실행시키면서 종료요. 종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했더니 오후 11시 58분 29초 그렇게 현재 시간이 표시됐고요. 그리고 뒤에 중간에 한 칸 사이띄기 됐죠. 그리고 종료할까요? 하고 물음표까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예, 아니요 두 개의 버튼이 만들어졌고 그때 기본적으로 아니요라는 버튼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타이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니요 누르면 폼 종료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종료 버튼이요. 종료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눌러보자고요. 얘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이 제품별 조회라는 폼이 싹 닫혀야 돼요. 자, 얘요.
예 눌렀더니 변경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버리면 폼이 싹 닫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하이폼이요. 자, 일단은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우리 제품별 조회라는 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여기서 이제 하이폼에 그랬어요. 하이폼 그러면 지금 이 폼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폼에 보게 되면 납품 수량이라는 컨트롤이 있대요. 납품 수량은 지금 이곳에 오른쪽 끝에 있죠.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이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납품 수량이 쭉쭉쭉 값들이 써져 있죠. 써져 있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거 선택을 하든 두 번째 거를 선택하든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을 때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납품 수량이 만약에 들어있는 값이 100 이상이면 우량 납품처다. 50개 이상이면 일반 납품처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 납품처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그림 같은 메시지 상자로 표시해라. 지금처럼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얘는 이제 50개 이상에 해당하니까 일반 납품처다 하고 이렇게 이제 거래처 등급이라고 해서 요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뜨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납품 수량이라는 이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여기서 납품 수량이라는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컨트롤을 선택해주고 우리 이벤트에 보게 되면 온갖 포커스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값 포커스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값 포커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점점점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작성기 선택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더니 지금처럼 납품 수량 값 포커스하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물어봐 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납품 수량이라는 필드 값 있죠. 그 필드 값이 100 이상이야? 아니면 50 이상이야? 그렇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이제 if문으로 물어봐 주면 되겠죠. 해서 if 쓰고 한 칸 띄고요. 우리가 이제 납품 수량이라는 이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의 값이 1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THEN이라고 써주고 만약에 100 이상이라면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해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달라. 그때 이제 우리 메시지는 뭐라고 띄우면 돼요? 우량 납품처다. 그거 이제 띄우면 되겠죠. 해서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직접 우량 한 칸 띄고 납품처 하고 써주면 되겠죠. 요 메시지를 띄우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버튼은 확인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 버튼 하나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VB OK only 하고 요거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타이틀 적어줘야죠. 이 메시지 박스의 타이틀 보니까 거래처 등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거래처 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0개 이상일 때도 일반 납품처하고 메시지 박스 띄우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불량 납품처하고 메시지 박스 띄워야죠. 해서 요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제가 복사 좀 할게요. 복사 좀 해놓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100개 이상이 아닐 때를 적어줘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else라고 쓰고 if 써서 이번에는 납품 수량이 이번에는 50개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THN 써주고요. 50개 이상이라면 메시지 박스 띄우는데 그때 우리 우량 납품처가 아니라 뭐라고 띄우면 돼요? 우리 일반 납품처 그렇게 이제 띄우면 되겠죠. 그리고 뭐 버튼의 종류하고 제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else하고 써주면 되겠죠. else라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불량 납품처 그거 이제 나타나게 여기다 이제 불량 하고 요거만 이제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if문 닫아버리면 됩니다. 해서 end if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이게 해서 납품 수량이 100 이상이야? 100 이상이면 요 메시지 박스 띄워라. 만약에 50 이상이냐? 50 이상이면 요 메시지 박스 띄워라. 100 이상도 아니고 50 이상도 아니라면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띄워라. 그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액세스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폼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시켜서 납품 수량 50개 있죠?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여기는 50개니까 일반 납품처 하고 이렇게 뜨는 거 맞죠? 확인 버튼 하나 떴고요. 타이틀도 문제 그니까 똑같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그 다음에 125개짜리 한번 찍어볼게요. 찍었더니 우량 납품처다. 그렇게 떴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VB OK only라고 확인 버튼 하나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확인 버튼이 하나만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 VB OK only 있죠? 이거를 우리가 생략하고 써도 돼요. 지금 이제 다 뺐죠? 생략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 요거 이제 클릭했더니 똑같이 뜨잖아요. 확인 버튼. 그래서 확인 버튼이 하나 있을 때 우리는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쓸 수도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상에서 VB OK only를 쓰라는 그 지상이 없잖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림이랑 똑같이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폼 이제 닫자고요. 닫기 누르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업데이트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그 단추를 이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품별 조회라는 이 폼 좀 열어볼게요. 폼 열어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업데이트라는 이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기능이 수행되게 이벤트 프로시를 이제 구현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코드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제조사라는 그 필드 값 중에서 마지막 두 자리가 전기면 전기 옆에다, 전자면 전자 옆에다, 이런 식으로 협회라는 필드에 이제 업데이트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제품 코드라는 일단은 우리가 제품 코드라는 그 테이블부터 열어보자고요. 우리 제품 코드라는 테이블이 여기 있죠. 얘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제품 코드다, 제품명이다, 제조사다, 제조국가다 하고 써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협회가 있는데 협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나온 게 제조사라는 필드의 값 중에서 그랬습니다. 제조사 필드 값 보니까 지금처럼 영우전자다, 광우전기다, 호우전기다, 가나전기다 하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제조사들 중에서 마지막 두 자리의 글자가 그랬어요. 마지막 자리가 전기하고 전자가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죠. 여기에 만약에 전기가 써져 있다면 이 협회에다가 전기 옆에다 크게 나타나게, 그리고 전자면 전자 옆에가 나타나게, 그런 식으로 이 협회를 업데이트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docmd 그리고 run sql 그리고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할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조사에서 마지막 두 글자를 꺼내와서 그게 전기랑 똑같아, 전자랑 똑같아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wri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제조사에서 오른쪽에 두 개 꺼내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랑 똑같아, 전기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업데이트 하라 그랬죠. 업데이트 하라 했으니까 run sql을 이용해서 우리가 업데이트 set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제품 코드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업데이트라는 요 단추 선택해주고 해서 온클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제 점점점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나옵니다. 그럼 이제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cmd 업데이트 클릭하고 떴어요. 그럼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만 작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업데이트 문을 써야 되니까 앞에다가 이제 docmd라고 쓰고 점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run sql라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run sql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업데이트 이제 구문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업데이트라고 써주고 우리는 이제 어떤 테이블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제품 코드라는 그 테이블에서 하라 그랬죠. 해서 업데이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이블 이름 써줘야죠. 해서 여기다가 제품 코드하고 테이블 이름 써주고 제품 코드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set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할 그 필드요. 우리는 협회라는 그 필드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거죠. 그 협회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우리 전기협회라고 집어넣어라 라고 해서 전기협회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다가 이제 where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모든 협회를 다 전기협회로 바꾸는 게 아니죠. 우리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제조사 필드 중에서 마지막 두 자리가 이제 전기면 전기협회라고 집어넣을 거고 전자면 전자협회라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writ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필드에서 제조사라는 필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write 오른쪽에서 몇 글자 꺼내와라 두 글자 꺼내달라
그 두 글자 꺼내 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전기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전기라는 글자 이렇게 묶어서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닫은 쌍따옴표는 얘 거예요, 얘 거. 그래서 앞뒤로 이제 쌍따옴표 붙여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못 쓴 게 있거든요. 전기 옆에다 전기다 하고 우리가 얘네들은 문자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썼는데 쌍따옴표 안에다가 또 다른 쌍따옴표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기 옆에 물어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헛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기 거 다 쓴 거예요. 전기 거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 것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전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자로 바꿔주고 그 뒤에 것도 우리 전자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 꺼내와라. 그 꺼내온 게 전기랑 똑같냐 전자랑 똑같냐. 만약에 전기랑 똑같으면 협회에다가 전기협회라고 집어넣어라. 만약에 전자랑 똑같다면 협회에다가 이제 전자협회라고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줄을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 다 했으면 XX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가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폼 실행시키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요. 업데이트 요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7행을 새로 고칩니다. 떴어요. 그럼 얘 눌러버리면 되겠죠. 얘 눌렀더니 2행을 새로 고칩니다. 얘요. 왜 저렇게 7행하고 2행을 따로따로 물어보냐. 우리가 두 줄 썼잖아요. 업데이트 셋을. 그렇게 해서 이제 7행, 2행하고 따로따로 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코드라는 이 테이블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맨 뒤에 보니까 이제 협회에 전부 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도 다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제품 코드라는 거 이거 닫아 버릴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품별 조회라는 이 폼도 닫았고요.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얘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문제 풀어봤는데 지금 방금 풀었던 이런 형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서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가 났는데 갑자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당황해서 우리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보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단은 우리가 그 내용을 프로시저로 작성하지 말고 매크로로 일단 작성하세요. 매크로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지 코드로 변환해서 우리가 복사해서 이제 사용을 해도 우리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거 한 번만 잠깐만 보자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는 이제 쉬운 코드로 할게요. 일단은 폼을 닫아라. 그게 나은데 프로시저로 작성하래요. 근데 갑자기 명령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일단 매크로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만들기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매크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폼을 닫을 때 우리가 쓰는 매크로 함수가 클로즈 윈도우요. 클로즈 윈도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클로즈 윈도우하고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개체 유형이 뭐냐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폼을 닫겠다. 만약에 보고서를 닫아라. 그렇게 나오면 보고서 닫겠다. 여기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폼으로 할게요. 폼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폼 이름은 찍어라. 그러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상품 등록에 폼을 닫아라. 만약에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다면 상품 등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를 다 작성했어요. 작성했으면 요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우리 매크로 도구의 매크로 디자인에 보게 되면 도구라고 있고요. 그 도구에 보게 되면 매크로를 비주얼 베이직으로 변환이라고 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먼저 매크로를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매크로 변환하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환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누르게 되면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지금 이 왼쪽에 보게 되면 프로젝트 탐색기가 이곳에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변환된 매크로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방금 매크로를 만들어서 변환한 거 있죠.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코드가 써 있습니다. 이곳에 보게 되면 실제 코드는 얘 한 줄이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에러 처리문이거든요. 이런 건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여기서 요 코드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이제 해당 프로시저에다가 우리가 붙여넣기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변환된 매크로라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변환된 매크로하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변환된 매크로 1 제거라고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제거하기 전에 뭐 내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아니요 눌러버리면 돼요. 우리 내보내지 않을 거니까 아니요요. 아니요 누르게 되면 지금 프로젝트 탐색기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 액세스로 되돌아가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1하고 매크로도 작성이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매크로 작성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 매크로 창 있죠? 요거부터 닫자고요. 닫아놓고 그리고 매크로 1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죠?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룹에서 제거됩니다. 얘 눌러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명령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일단은 매크로를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프로시저로 그렇게 이제 변환해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더라. 복사해서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지금처럼 매크로도 지금 이 XX를 삭제해주고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변환된 매크로라는 거 있었죠? 그것도 삭제하고 둘 다 삭제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에 있는 문제, 기출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이 처리 기능이 다른 섹션들보다는 코드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코드를 계속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섹션 8번에 들어있는 이 처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 유형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합격하려면. 적어도 우리 교재 안에 들어있는 이런 문제들은 풀 수 있게끔 혼자서 그냥 문제만 보고 풀 수 있게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